우리 지난 시간에 이미 풀었던 문제인데 우리가 fx는 x-2분의 1 그리고 gx는 루트 x 요거 여러분 기억나죠? 그래서 f의 서클 g의 x다 해가 우리 합성함수 문제 한 기억나잖아요. 맞죠? 그죠? 자, 이 문제는 공교롭게도 둘 다 변수를 x를 써서 혼란이 있지만 보통 저렇게 x 쓰는 경우는 잘 없어요. 앞에 거는 뭐 t의 함수 또 t는 x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의미 있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제 제가 시험 출제할 때는 가능한 한 오해의 소지가 없이 명확히 출제합니다. 알겠죠? 그죠? 그래서 공급자에게 예를 들어서 서버시드를 준다, 보조금을 준다, 명확하게 할 거예요. 아니면 소비자에게 준다. 그죠? 네, 그렇게 보시면. 그래서 이게 제대로 보통 주어지면 이렇게 주어지는 경우 더 많아요. t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이 이것을 구하라. 이렇게 이제 묻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자, 이렇게 놓고 쓰면은 방식 똑같아요. 역시 f의 gx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사실은 ft인데 t 대신에 gx도 집어넣은 거잖아요. 그리고 t 함수에다 gx 집어넣으면 루트 x 마이너스 2분의 1 해서 답은 우리 지난번 똑같이 이렇게 나와요. 루트 x 더하기 2다. 그죠? 그래서 오늘 제가 다시 또 적어드린 이유가 그때 우리가 정의역 때문에 질문 좀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정의역. 자, 정의역 때문에 2가 되느냐 하고 학생이 질문을 했는데 보통 수업하면은 이 정의역에 대해서 아주 예민하게 질문하는 경우는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거의 경영 응용 학문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질문이 돌아서 우리가 명확하게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미 지난번에 제가 요 경우에 우리 답은 x는 4가 될 수가 없고 그리고 0보다 크도 이미 알고 있죠. 이렇게. 그죠? 자, 근데 이제 질문이 그때 2가 되나 이 질문이 그때 들어왔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면은 지금 여기서는 뭘 할 수 있냐면 t는 2가 될 수가 없죠. t는. 맞죠? 그죠? 왜냐하면 f는 t의 함수고 그런 뜻으로 보통 합성을 많이 시켜요. 또 t는 x의 함수이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우리가 본다 그러면은 이제 이 한 단계 더 넘어갔을 때, 그죠? 한 단계 더 넘어갈 때 요 값도 우리가 엄밀히 말하면은 2가 되면은 사실은 안 되는 경우로 볼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이것도 역시 x는 4가 될 수가 없다. 왜냐하면은 요게 t 대신에 gx 통째로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명확히 하는 게 좋은데 아마 여러분들한테 제가 물을 때 막 모든 문제에 대해서 정의역 구하라 묻지를 못해요. 그죠? 우리가 뭐 시험을 막 3시간 치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정의역을 묻는 문제가 있고 또 우리가 기말에 가면은 정과하게 함수를 그리려 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리려 하는 경우는 정과에 그리려면은 1차 미분, 2차 미분 다 해야만 그릴 수 있는 경우 많죠. 여러분 특히 제가 또 하나 보여드리면 이런 함수를 내가 정과에 그림을 그린다 한번 가정해 보세요. 그죠? 그림을 그린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순간 기울기도 이 변화를 계속 봐야 되는 경우가 많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f 다시 우리 뒤에 가서 배워주면 한 번 미분해서 0 하는 말은 그냥 최대값이냐 또는 최소값이고. 그죠? 두 번 미분해서 0 된다 하는 말은 뭐 이미 공부한 친구도 있겠지만은 저것은 변곡점이 되는 거예요. 그죠? 변곡점이 되다가 요렇게 돌다가 다시 다른 방식으로.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요런 형태로 일반적으로 컨케이브 그래요. 오목하게 함수. 요거는 콘벡스 볼록 함수 알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말 때는 굉장히 정교하게 그림을 그려야 돼요. 알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지수 로그는 어디에 제일 많이 쓰이냐면은 굉장히 응용 예가 많아요. 특히 재무 관리에서 굉장히 많이 쓰인다. 어디에 많이 쓰인다 그랬죠? 복리 계산할 때. 그죠? 복리 계산. 보통 은행에서 이자 어떻게 줍니까? 일주일에 1년에 한 번 주는 경우죠. 맞죠? 연리 4%. 그죠? 이렇게 주는 경우 맞죠? 지금은 이자율이 엄청 적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옛날에 IMF 이후에 막 이자율 30%. 그때는 100원 집어넣으면 1년 뒤에 30원이 더 오르는 거예요. 지금은 이자율이 정기금 해봐야 1.3% 그죠? 얼마 되지 않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그 이자에 따라서 굉장히 예민하게 움직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제가 좀 설명드리면은
자, 우리가 제일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이 복리 계산인데 한번 적어보게 되면은요. 복리는 영어로 compound interest라 그래요. 그죠? 복리는 저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때 어떻게 배웠자면은, 원금 P를 집어넣어가지고 어떻게 배웠냐면은, P를 집어넣어서 1년 뒤에는 요 P에다가 이자가 붙지 않습니까? 맞죠? 그죠? 그래서 하면은 요게 P의 1 더하기 I가 되어가지고 요것이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1년 뒤에 우리가 받게 되는 그 돈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계속 하게 되면은 우리가 N년도 뒤에는 어떻게 받느냐면,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F는 이런 식으로. N년도 뒤에 지금, P라는 현금을 집어넣어 가지고 N년도 뒤에 받게 되는 경우는 얼마냐? P의 1 더하기 I의 N승이에요. 단 요 I는 뭐냐면 1년에 한 번 주어지는 이자라는 거죠. 그죠? 이걸 우리 좀 응용해서 이제 이 문제를 분기별로 이자를 준다. 분기별로. 그죠? 또는 월별로 이자를 준다. 그럴 때는 어떻게 바뀌는지 그걸 이제 공부하려고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분기별로 하는 경우 한번 봅시다. 분기별로 하는 경우에 분기별로 한다 하면은 만약에 우리가 분기별로 이자를 준다 가정합시다. 그럼 1년에 I니까 한 분기에는 얼마 줘야 되겠어요? 4분의 I겠죠. 1년에 4분기 있으니까. 그죠? 4분의 이렇게 되겠죠. 맞죠? 그죠? 그러면 식이 어떻게 바뀌겠어요? 요 F가 P에다가 1 더하기 I 대신에 4분의 이렇게 바뀌겠죠. 그 대신 N은 어떻게 바뀌어야 되겠어요? 1년마다 그런 분기가 4개씩 있을 것이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4N이. 그죠? 이렇게 되는 4N이. 이제 이런 식으로. 알겠죠? 그죠? 만약에 월로 받는다. 월별로 받는다 하자면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은 원리 쓰게 되면은 I가 이제 12번씩 매달 받는 것이니까. 맞죠? 그죠? 매달 받으면 1년에 12달이니까 얘가 뭘로 바뀌어야 돼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개념은 간단해요. 그죠? 요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이 첫 번째 그 문제를 한번 해보겠어요. 첫 번째 문제 보면은 어떻게 나와 있지 한번 봅시다. monthly compounding. 그죠? monthly compounding 뜻이 뭐죠? 월복리. 그죠? 월복리. 근데 이것을 컨티뉴스하게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이거는 정말로 막 매 순간순간 복리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문제 보십시다. 2,000불의 돈을, 그죠? 2,000불의 돈을, 명목 이자율, nominal rate of interest, 명목 이자율 9%로 월 복리로 투자하려고 한다. 그죠? 그럴 때 3년 뒤에 내 투자에 대한 가치를 계산해 봐라. 그죠? 자, 문제 이해됐죠? 네, 자, 그럼 우리 월요일이니까 우리 지난번 어디 가셨죠? 모르면 그냥 이민을 한다 그랬어요. 네, 모르면은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옆에부터 하면 되나요? 한창희 학생부터 하면 되나요? 좀 먼저 한번 계산해 보고 너무 서두를 게 없이 우리 한창희 학생 해보고 그다음 되면은 나와서 여기다가 왼편에. 자, 우리 이제 시험에 다 주어지는 문제들이에요. 제목 알려서 복리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 않습니까? 자, 하는 이야기가 1년 명목 이자율은 9%래요. 맞죠? 그죠? 영어로 표현하면 nominal rate of interest. 그죠? nominal, 명목적인. 1년에 9%더라. 그죠? 근데 이것을 어떻게 했냐 하니까 compounded monthly. 월 복리로 계산할 때 3년 뒤에 내가 받을 돈, 다시 원금 2,000불은 3년 뒤에 얼마가 돼 있을까요?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만슬리 하지 않고 그냥 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 비교해 볼 수 있죠? 그럼 2,000은 어떻게 되겠어요? 1 더하기 이자를 얼마나 했죠? 9% 돼 있죠? 0.09에다가 몇 승입니까? 3년 뒤니까 이게 바로 가장 기본이죠. 이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돈이에요. 그죠? 1년에 한 번 해줄 때. 근데 이게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만슬리 컴파운딩 했다. 그죠? 월별로 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는지 우리 학생이 해보고 다 됐으면 나와서 풀면 돼요. 이제 제가 행렬 가면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바로 나와서 하지는 못해요. 좀 해보고 하는 식으로.
가장 문제 많았던 것이 첫 주, 둘째 주죠. 일단 이런 문제들이 있더라. 그죠? 앞으로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죠? 자, 저것은 1년에 한 번 이루어진 것은 제일 위의 답이에요. 만약에 1년에 한 번이 아니고 이제 월별로 3년을 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죠? 예. 보통 명목은 그것도 명확하게 드릴게 알겠죠? 그죠? 연간 이자율은 9%를 한다. 하여튼 시험에는 그런 문제 오해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그죠? 예. 그래도 우리 보통 nominal rate 하면 보통 우리가 명목상 하는 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알려진 1년의 이자율을 보통 이야기를 해요. 이제 계산기 있어야 돼. 계산하면 해봐야 되잖아요. 그죠? 이제 우리는 왜냐하면은 그냥 딱 적는 것보다도 그죠? 이제 봐야만 내가 이자 좀 더 들어오는 걸 피부로 느껴야 돼요. 그죠?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 때도 마찬가지 계산기 꼭 가져와야 돼요. 최소한 기본이 루트와 그 다음에 지수 함수 계산이 돼야 됩니다. 알겠죠? 계산기 꼭 들고 와야 돼요. 아마 여러분 나중에 재무관리 과목 배우면 또 계산기 필요할 거예요. 그죠? 미리 좀 잘 준비하셨다가. 자. 식은 잘 적었네. 맞죠? 월별이 잘했어요. 0.09니까 매달 나누기 12만큼. 그죠? 이거 잘했죠? 여기 숫자 뭐죠, 이게? 우리 학생이 3을 너무 작게 적었네요. 이거 3 맞죠? 36 이야기 되죠? 왜냐하면 1년이 12달이니까. 잘했어요. 얼마 나오나 한번 계산기 두드려 봅시다. 그죠? 우리 2학년 학생이 저 위에 것도 한번 계산해줘요. 그죠? 1년에 한 번 할 때. 그것도 계산기 이제 있으니까 한번 비교해 봅시다. 우리가 월별로 복리에 좀 무슨 이점이 있는지, 그죠? 한번 실제 한번 봅시다. 우리 학생 계산기는 카시오인가요? 샤프. 예, 알았어요. 우리 학생이 굉장히 글씨 너무 좀 크게 좀 적어요. 글씨를. 저 뒤에 보여줄게, 그죠? 네. 자, 꽤 되네. 2천 얼마인가 한번 보자. 봅시다. 네. 그렇지. 크게 적어요. 왜냐하면 오늘 스타트가 중요하기 때문에. 2,590불, 그죠? 2,590불. 네. 저런 거 잘 알아야 되겠죠. 어떤 사람이, 3년 뒤에 내가 2,400불 줄 테니까 지금 2,500불 줄 내가 빌려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맞죠? 잘 봐야죠. 저게 0.09%, 9%만 하더라도 벌써 3년 뒤에는 2,590불을 받게 되잖아. 그죠? 네. 여러분 혹시 72의 법칙은 알아요? 72의 법칙. 박시원 학생 뭡니까? 고개를 끄덕였는데 72의 법칙이 뭐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박시원 학생이 그 예를 적용해서 돈을 좀 벌었나요? 아주 중요하죠. 그죠? 이자율을 곱했더니만. 그죠? 만약 9%다 하면 원금의 2배 되려면 몇 년 걸리면 돼요? 8년. 그죠? 9%이면 대략 8년이면 2,000불이 얼마 돼요? 4,000불. 이해되죠? 그죠? 우리 학생이 아주 잘 말했어요. 곱이 72가 되는 그 법칙, 그죠? 원금이 2배 되는데 걸리는 시간 좋습니다. 자, 훨씬 더 받잖아, 보세요. 그죠? 똑같은 3년이지만은 그냥 1년에 한 번 해주면 2,590불이죠. 매달은 얼마 받아요? 2,617불. 더 받지 않습니까? 이해됐죠, 그죠? 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 하나 한번 적어보게 되면은 이런 기호를 쓸 수가 있어요. 자, 1 플러스 i에 요건 effective. 줄인 거예요. effective. 실질 이자율. 그죠?
이것이 1 플러스 i의 k승. 이런 관계가 성립하더라. 그죠? 자, 이거는 뭘 말하냐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K가 매달 하는 걸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매 분기로 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죠? 매 분기로 하면 K가 4가 되는 것이고 매달 하면 K가 12가 되는 것이죠. 맞죠? 그죠? 그럴 때 이것을 1년에 한 번 준다고 할 때 받게 되는 돈이 바로 I의 effective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I effective 뜻은 뭐냐면은 이거하고 똑같은 이자를 주기 위해서 1년에 이자율이 얼마나 되어야 되느냐. 쉽게 말하면 실질 이자율. 알겠죠? 그죠? effective 실질 이자율. 그래서 저것을 구하려는 문제가 아마 여러분 한번 보게 되면은 금방 이해돼요. 자, I effective 뜻을 다시 얘기합니다. effective rate of interest. 그래요. 아까 전에 배운 건 우리가 뭐였죠? nominal rate of interest. 이거는 effective rate of interest. 실질 이자의 뜻은 뭐냐면은 annual rate providing the same growth of compounded once per year 돼 있어요. 1년에 한 번 우리가 복리 계산한다. 1년에 한 번 복리 계산할 때 똑같은 값을 주기 위해서 연리가 얼마나 해야 되느냐. 보세요. 이건 사실 1년에 한 번 한 것밖에 알잖아. 맞죠? 그죠? 요거에 1년에 한 번. 그럴 때 요 똑같은 돈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되어야 되는지. 자, 그 문제를 우리가 한번 보면 여러분 금방 이해가 될 텐데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냐 하게 되면은 한번 봅시다. 슬라이드 3의 문제 보세요. 자, 바로 나와서 푸는 게 아니라 각자 한번 해볼 텐데. 자, 예제 4번 문제 이렇게 돼 있어요. 역시 복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which is better for the investor? 투자자에게 어떤 옵션이 더 좋으냐? 옵션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뭐죠? 12%인데 월 복리로 해서 12%가 더 좋은지. 그 다음 문제는 뭐죠? 분기별로 12.2% 복리가 더 좋은지. 하나는 월로 해주는 대신에 12% 월 복리예요. 하나는 분기별 복리 12.2%예요. 그죠? 우리 이제 강원중 학생이 한번 해보고 답이 나왔으면은 오른쪽 나와 적으면 되겠어요. 예. 자, 각자 한번 풀어보세요. 예. 자, 두 개를 서로 비교하려면 뭘 알아야 되죠? 실질 이자 알아야 되겠죠. 맞죠? 그죠? 자, 이 돈을 우리가 1년에 한 번 복리한다 했을 때 내가 받게 되는 실질 이자율이 얼마인지 I effective를 구해야만 두 개 비교 가능할 수 있죠. 맞죠? 그죠? 서로 다른 대안.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지만 투자안이 3개 있다. 어느 투자안이 좋을지 어떻게 하죠? 순현재가 구하는 거죠. 현가를 또 할인해 보니까 같은 시점. 왜? 투자안의 길이 다 다르다. 어떤 투자안은 5년 지나야 돈이 나오고 어떤 투자안은 매년 돈이 나오고 어떤 투자안은 적게 나오면 10년 가는 게 다 길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현재 가치로 할인하면 똑같은 시점 맞추듯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뭘로 비교해야 되죠? Effective rate of interest. 그죠? 실질 이자율로. 옵션은 다 다르지만은 1년에 한 번 준다면은 그때 이자율은 얼마인 것인지 그걸로 갖고 이제 비교해서 큰 게 좋은 거겠죠. 그죠? 자, 계산기 가지고 정교하게 끝까지 풀어봐야 돼. 이제 문제들은 전부 다가. 예. 우리가 시험 치기 전주 수요일은 그냥 복습하겠어요. 여러분들이 공부 다 돼 있으면은 제가 중요한 사항 몇 가지 좀 더 설명하는 리뷰 시간. 그리고 월요일은 약간 여유 있게 우리 한 주 했지만 월요일은 행렬에 대한 수업을 또 해나가야 돼요. 그죠? 자, 우리 학생이 한번 그 설명하죠. 예. 계산기로 다 푼 거죠? 네. 알았어요. 한번 설명하세요.
수학도마다 주니까 바로 나눠서 그거로 배분해주면 1년에 받게 되는 이자율이 나오게 돼서 그렇게 되면 이쪽이 더 큰 걸 알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순옥인가요? 이순욱? 네, 이순욱 학생 잘 풀었나요? 네, 좋아요. 여러분 좀 정리하세요. 네, 보니까 아주 잘 풀었어요. 우리 학생 아주 정교하게. 자, 요 월별로 하니까 10이 나눈 거죠, 그죠? 네, 그리고 사실 1년이지만 곱하기 12달이니까. 해서 계산해 보니까 요 값이 얼마나 왔냐? 1.89041.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들이 요 방식으로 원래 푸는 게 원칙이에요. 우리 알겠죠? 항상 수학은 정교하게 또 채점 안에서 이해할 수 있게.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건 뭐죠? 하면 i의 effective, 실질 이자율이 얼마냐 하면은 1 더하기 i의 k승에서 1 뺀 거. 그죠? 사실 이걸로 비교하는 게 더 정교하죠? 네, 우리 학생도 잘했어요. 요 보면은, 지금 1 더하기 i의 k승 나왔잖아요. 사실 1을 빼가 정거에 하면 어떻게, 여기 effective는 어떻게 돼야 돼요? 0.89 뭐 이렇게 나오는 값이 돼야 되는 거죠. 답이 좀 이상한 거. 답 이상해요? 큰일 났다. 우리 옆에 이순호 학생. 오, 맞습니다. 근데. 자, 우리 전우희 학생이 나와서 한번 코치. 답이 이상하다. 전우희 학생 오늘만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나와서 한번 멋있게. 자, 시험 때는 답 틀리면 그냥 점수 바로 없습니다. 예. 가장 기본, 요렇게 푸는 게 제일 정확해요. 알겠죠? 그죠? 이걸 꼭 기억해 놓으세요. 실질 이자율 물을 때는 이자율이 1을 넘어갔다 있을 수 없죠. 맞죠? 그죠? 우리 학생 알겠죠? 이자율 1을 못 넘어가요. 그래서 정과하게 effective rate는 요 앞에 계산 잘했네요. 그거 빼기 1 해가지고 정과하게. 계산기 성능 때문에 답이 잘 안 나왔다. 답이 틀립니다. 계산기 자기가 확실히 할 수 있는 걸 딱 들고 와야 돼요. 계산기. 우리 잘하고 있는 빨간색으로 좋습니다. 예. 자, 얼마나 차이 났나 한번 봅시다. 자, 우리 학생이 해보니까 0.1268 어느 쪽이죠? 이쪽인가요? 네. 요 값은 요 맞나요? 지금 두 개인데 한쪽만 틀렸네요. 그래도 지금 우리 학생의 요 값이 여기 와야 된다. 그죠? 여기 아니고 이 학생 계산 제대로 하면 1.1268이 나는데 이렇게 나와야 되는 말이네. 맞죠? 네. 그래서 I effective는 엄밀히 말하면 0.1268. 자. 이름 빼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알겠죠? 반드시 effective rate는 실질 이자율. 우리나라 말로 실질 이자율이에요. 실질 이자율. 실질 이자율은 1 더하기 i의 k승 마이너스 1 해가지고 이것은 0.1268. 이것은 0.1276. 그러면 아니 어느 게 더 낫냐? 어느 게 더 낫죠? 오른쪽이 더 낫네요. 벌써 방향 다 틀려버렸네. 그죠? 이 계산 잘못하니까 자, 이쪽이 더 낫다는 거죠. 야, 비슷해.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은 12.2% 모르는 사람 어떻게 했어요? 이거 하나 배웠다 해서 많이 하면 좋겠지. 아무리 많이 해도 원래 자체가 적잖아요. 12.2.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좋아요. 이렇게 풀면 되고. 자, 이제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자, 그 다음 문제도 약간 복리를 응용한 문제인데 한번 봅시다. 자, 6번 문제예요. GNP, 그죠? 자, GNP의 증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한번 봅시다. 자, 보니까 어떤 개발도상국의 인구가 매년 3% 증가, 인구가 매년 3% 증가하고, 자, 그럴 때 우리가 문제가 뭐냐 하면은요, 인컴 퍼 캐피타, 1인당 소득, 인컴 퍼 캐피타, 1인당 소득이 20년 만에 2배가 되려면은, 그죠? 2배가 되려면 문제가 뭐가 나와 있죠 하면은 GNP가 얼마나 매년 늘어야 되느냐. 그죠? GNP가 얼마나 매년 늘면은 이제 우리가 20년 만에 쉽게 말하면 1인당 소득이 더블이 되느냐 하는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이제 이순호 학생은 아까 전에 답으로 이미 대체됐으니까 그냥 넘어가고 우리 염정호 학생 이제 한번 문제 푼 다음에 나와서 할 거예요. 네. 먼저 한번 해보세요. 그죠? 먼저 해본 다음에. 이제는 문제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 한번 해보고 어떻게 접근할지. 자, 문제는 다 이해했죠? 어떤 개발도상국의
인구는 해마다 3% 늘어나더라. 그죠? 자, 그럴 때 20년 만에 여기 핵심은 이겁니다. 인컴 퍼 캐피타예요. 인컴 퍼 캐피타. 다시 말해서 I, 인컴 나누기 P. 그죠? I 나누기 P가 2배가 되려면은, 그죠? 되려면은 이제 국민 그로스 내셔널 프로덕트, 그죠? 국민 총소득이, 국민 총생산이 얼마나 증가해야 되는 것인지. 예. 자, 이런 문제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예. 자, 본인이 먼저 풀어보고 각자 다 풀어보세요. 풀어본 다음에. 자, 이제 우리 임종 학생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한번 나와서 해보고. 예. 또 힘들면 또 우리 옆에 학생도 관계없어요. 예, 우리가. 예. 자, 이제 이런 문제가 실제 나왔다.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그죠? 자, 현실에 많이 보는 문제예요. 인구는 매년 3% 증가한다. 그죠? 그로스 내셔널 프로덕트, GNP가 매년 얼마 증가해야만 20년 만에, 그죠? 1인당 소득이 2배로 될 것이냐. 그죠? 자,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은 문제로 주어졌을 때는 모델이 틀리면은 다 틀리는 거다. 얘기했습니다. 예. 모델이 맞고 답이 틀리면은 그때는 부분 점수가 있다. 단순한 계산으로 주어졌을 때 답이 틀리면 그냥 틀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70명이기 때문에 일일이 다 고려해서 채점하면 아마 한 달도 채점이 안 끝날 거예요. 그죠? 예. 그리고 정의역을 구하시오 하는 아주 명확하게 묻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이 풀면서 그냥 정의를 염두에 두면 되는 거예요. 그죠? 아, 이거는 그냥 정수라 해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두면 되는 것이지 모든 문제 정의해야 되겠지 할 필요 없어요. 알겠죠? 예, 우리가 초점이 다르죠. 지금 이런 초점은 복리에 더 초점이 있는 것이지.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염종 학생이 원래 못하게 되면 우리 옆에 누군가 강원구 염종 학생 한번 해볼래요? 어떻게 할래요? 패스 좋아요. 괜찮아. 강원구 학생이 한번 해볼까요? 왜냐면 우리가 중간 시험 또 잘 치는 게 중요하니까 그죠? 오늘 한번 봅시다. 어떻게 접근하는지. 이런 문제 내가 받게 됐다. 자, 개발도상국의 인구는 매년 3% 증가하더라. 굉장히 많이 보는 문제예요. 자, 그런데 20년 만에 인컴 퍼 캐피타 1인당 소득이 2배가 되려면은 그죠? 그러면은 GNP가 매년 몇 %씩 증가해야 되느냐. 그죠? 학습도 계산기 있죠? 정강이 값을 풀어야 돼, 이제는. 그죠? 그러면은, 자, 이제 여러분들 계산기 한번 가져와야 돼, 알겠죠? 네, 가져와야 되는데,
일단 한번 설명해 볼까? 접근은 잘한 것 같아요. 우리 학생이 보니까 한번 설명해 보죠. 예. 아이디어 좋은 것 같네. 예. 개발도상국 기준연도 인구를 P라고 놓고 기준연도 인컴을 I라고 놓은 다음에 그 인컴의 증가율을 소문자 I로 놓은 다음에 20년도 뒤에 한 사람당 떨어지는 인컴을 계산해 보면은 이렇게 나오고 그게 기준연도의 2배가 되니까 그 값이 얘랑 같아야 되기 때문에 P분의 I가 양변에 공통적으로 있기 때문에 약분을 해서 이렇게 되고 이걸 계산하는 좋아요. 우리 옆에 학생이 계산기 있나요? 나와서 계산이 더 좀, 계산 마무리하죠. 아주 잘했어요. 그죠? 지금 우리 학생하는 얘기가 접근이 좋아요. P분의 I.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문제는 바로 뭐냐면 P분의 I였죠. 맞죠? 그죠? P분의 I, 이게 바로 뭐죠? 인컴 퍼 캐피타죠. 인컴 퍼 캐피타. 캐피타당 인컴이 얼마냐? 그런데 이게 원래 그 2배 돼야 되니까. 접근 잘했네요. 이게 20년 뒤에는 1 더하기 0.3% 이렇게 갔으니까 요 답을 찾는 I를 찾으면 되네요. 자, 우리 학생이 나와서 한번 찾아보죠. 이것도 다 계산 이제 이렇게 마무리 지으면 되지 않고 답을 중간에 구해야 되죠. 네, 다음에는 계산 꼭 가져와요. 계산 있나요? 없으면 우리 이효수 학생 혹시 계산기 있나요? 네. 이제 계산 선생님이 가져오라고 몇 번 얘기했죠. 이제 계산 꼭 들고 와야 되잖아요. 그죠? 계산기 가져와야 돼요. 네. 자, 이제 1.03 20성분의 1 더하기 I 20승 2가 되는 그 I를 찾는 문제예요. 자. 우리 시험 때는 소수알의 셋째에서 끝냅시다. 알겠죠? 시험 때는 소수알의 셋째에서 명시할게요. 셋째에서 반올림 하는 걸로 합시다. 너무 많이 하면 힘드니까. 소수알의 셋째 자리. 제가 문제 명시할게요. 셋째에서 반올림 하는 걸로 한다. 잘 풀었어요. 수고했어요. 보니까 1 다 20성 해가지고 2 곱하기 해서 요값 먼저 계산하고, 그죠? 잘했죠. 이런 식으로 해서 6.6%씩 매년 GNP 6.6% 증가해야만 20년 뒤에 2배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이제 여러분들이 아직은 이런 방식으로 푸는 게 사실 맞죠. 그죠? 내가 나중에 로그를 배웠다. 그럼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어요. 지금은 로그를 아직 우리가 확실히 다 안 배웠기 때문에. 자, 우리 요 부분, 그죠? 요 부분. 저렇게 해서 풀 수 있고, 내가 만약에 나중에 이제 로그를 배웠다면은 어떻게 하죠? 양변에 우리가 로그를 취할 수 있겠죠. 여기도 로그를 취하고, 여기도 로그를 이렇게 취하겠죠. 그럼 어떻게 되죠? 하면은 20의 로그의 1 더하기 i는 20 앞으로 내려올 수 있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로그에 요거 2개 곱하는 건 어떻게 되죠? 로그 A 더하기 로그 B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로그의 2에다가, 그죠? 그럼 어떻게 되죠? 로그의 1.03 다시 20 앞으로 놀아서 이렇게 될 수 있죠. 그죠? 푸는 방법이 여러 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학생처럼 아직 로그에 대한 성질을 안 배웠기 때문에 굉장히 순수하게 이렇게 푸는 건 하나의 방법이고, 또 이렇게 해서 로그에 대한 값을 찾을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나중에 이 값이 다 계산되면은 20을 넘겨주고 나서 1 더하기 i는 얼마냐? 10에 이렇게 또 되겠죠? 그죠? 그런 원리로 풀 수도 있어요. 자. 네, 예.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요거는 우리 계산기로 계산할 수 있겠죠?
요 계산 한번 우리 학생이 계산기 그 앞에 김승영 학생 저렇게 나올 때 한번 계산을 해보죠. 계산기 있나요? 계산 가져. 이유정 계산기 있나요? 계산기 한번 나와서 해보세요. 이유정 학생이. 자, 일단 요 값을 숫자로 만들 수 있죠, 그죠? 그다음 어떻게 돼요? 로그 1 더하기 i는 20분의 요 값도 되겠죠. 그다음 1 더하기 i는 어떻게 되죠? 10의 요만큼 성이 되는 거죠. 우선 한번 로그 2 더하기 그 다음에 20 로그 1.03. 로그 하나 ln 해도 관계없어요. 알겠죠? 뭘 해도 관계없어요. 우리는 이제 로그를 한번 해보는 것이니까. 이제 정말 다음 시간은 계산기 꼭 들어와야 돼요. 이야기합니다. 오늘 계산기 가져온 학생 손 들어보세요. 계산 가져왔다. 많지가 않네요. 석간데 시험도 안 가져오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죠? 난감해요. 0.3010. 핸드폰으로 계산기 쓰는 그 실력이 대단하네. 그죠? 핸드폰 계산기 쓰기 쉽지 않는데요. 이거 좋은 문제예요. 알겠죠? 그죠? 자주 보는 문제면서 응용예가 되게 많아요. 그죠? 광물이. 지금 우리는 경영학 문제지 광물 문제 더 많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방사능이 몇 년마다 반감한다. 이럴 때. 그죠? 완전히 사라지는데 얼마 걸리느냐. 그 당불로 나오는 문제들이에요. 우리 경영학은 이제 이런 스타일의 문제고, 경영 경제는. 자, 0.557이 됐다. 자, 이제 우리 또 마무리 합시다. 우리 학생, 여기까지 여기서 맞나요? 0.557? 네, 그러면 이제 로그의 1 더하기 i가 어떻게 되죠? 하면은 20분의 0.557이죠. 그죠? 그럼 1 더하기 i 어떻게 되죠? 하면은 요 계산하면 요게 얼마예요? 20 나누면 얼마입니까? 0.08? 0.28. 좋아. 0.028. 그럼 얘는 어떻게 되죠? 10에 0.028승이 되는 거죠. 10에 0.028승. 그죠? 로그의 성질에 의해 가지고. 그죠? 그러면 이제 i를 계산할 수 있겠죠? 10에 0.028 역시 마이너스 1. 요거 하면 저렇게 똑같이 나오나 한번 우리 학생 계산기 멋있는데 한번 쳐봐요. 10에 0.028승 빼기 1. 아유. 여기도 지금 핸드폰으로 계산하는 건 다들 뭐 능력이 대단하네. 그죠? 핸드폰으로. 계산기 다루는 실력이 한 문제는 좌우하는 것 같아 보니까요. 야, 이제 문제가 몇 개 나올지는 모르지만, 그죠? 0.0? 됐네. 오케이. 0.06659. 뭐 이렇게 나왔다. 뭐 거의 비슷하게 나왔죠. 그죠? 그 방법은 여러 개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특히 로그 지수는 방법이 많아요. 그죠? 이게 전부겠지 아닙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그죠? 나는 뒤에 로그 다 알았으니까 저렇게 바로 해도 관계없어요. 알겠죠? 그죠? 방금 두 가지 설명을 드렸어요. 예. 질문. 저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풀면요. 예. 그 방법마다 약간의 오차가 있잖아요. 그건 맞추죠. 우리가 그렇게 잔인하지 않아요. 그 정도까지. 예,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충 세 자리면은 그래서 0.66이 될 수 있고 0.67, 0.64 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보면 대강 알잖아요. 학생이 알고 접근한지. 좋은 질문. 그래서 가능하면은 특히 로그는 숫자 되게 민감해요. 그래서 가능한 유효자 세 자리 하든지 선생님 아마 명시하겠어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늘의 가장 그 주제. 연속적으로 우리가 컨티뉴어스 컴파운딩 한번 해보겠어요. 이제 이것이 오늘 우리 제일 그 중요한 주제예요. 자, 컨티뉴어스 컴파운딩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모델링이 맞아야만 답이 틀려도 점수가 있는 거예요. 뭐 여기 이거 없이 뭐 이상하게 적으면 본인만 기분 좋을 뿐이 점수가 없어요. 다시 약속이 70명이 됐기 때문에 부분 다 봐서 채점할 수 없어요. 딱 규칙 다 정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나중에 억울하도 말할 필요 없어요. 그죠? 문제로 나온 것은 일단 모델링이 맞았을 때 한해서만 D를 봐준다. 모델링 맞고 답이 틀렸다? 부분 점수 있습니다. 모델링 틀렸다? 아예 틀린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계산 문제 물으시죠. 부등식 구하라. 그래서 답 틀린 말이 없습니다. 답이 맞고 없고 두 개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 확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난이도 조절은 언제 하면 되나? 기말 때 조절하면 돼. 기말 때. 알겠죠? 중간 시험은 다 기분 좋게 선생님이 아마 대충 아이디어는 중간 정도 풀 수 있게 아마 낼 거예요. 중간 시험 때 중간 정도 풀고 기말에
확실하게 푸는 걸로. 아시겠죠? 이렇게 말하면 할 것도 많기 때문에. 자, 이제 한번 봅시다. 자, 이제 오늘 주제는 continuous compounding. 계속해서 컴파운딩 하는 거예요. 그죠? 자, monthly compounding도 아니고, 그 다음에 quarterly compounding 아니고 더 내려갑니다. 더 내려가서 이제 보게 되면은. 자, 그럼 어떤 뜻이냐 하게 되면은 우리가 아이디어 어떻게 됐죠? I 나누기 K를 하면은 여기가 KN 됐잖아요. 기억납니까? 기억나죠? K가 쿼터라면 어떻게 돼요? I 나누기 4, 그 다음에 4N이고. K가 월이라면 어떻게 돼요? I 나누기 12, 그 다음에 K 곱하기 10이잖아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리미트, K를 어디로 보내겠어요? 무한대. 이게 우리가 원하는 바죠. 무한히 해라. 일단 이 아이디어는 이해됐죠? 아이디어 먼저 이해돼야 돼요. 그죠? 아이디어. 이걸 하기 위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쓰겠다는 아이디어를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뭐냐면은 여러분 외우기 쉽게 항상 1 플러스 제로의 무한성꼴로 제가 외우라고 그랬어요. 그죠? 요거는 2로 가도 여기 제일 기억이 편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 만들면 리미터 n이 무한대 갈 때 할 때는 어떻게 돼야 돼요? 0을 만들어야 되니까 1 나누기 n. 그리고 n성, 요게 바로 2의 정의예요. 만약에 나는 t라는 타임을 뭐 또 다른 변수, 이걸 썼다 가정합시다. 이때는 t는 좀 이상하네요. h로 다른 데 적어볼게요. 2의 정의가 2개 있다는 그 말을 하고 싶어 그래요. 이때는 h에다가 나중에 이제 미분하면 h 정가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죠? 이때는 1% 제로의 무한성, 얘가 이렇게 돼야 무한성 되는 경우죠. 그리고 얘도 2. 여러분 이 두 개는 반드시 이제 알아둬야 돼요. 그죠? 자, 수학의 공식은 굉장히 인내심을 가지고 패턴을 찾아가지고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죠? 파일을 막 소수하려 몇백짜리 계산하는 사람이 있다 그랬죠? 자기가 죽으면 자기 아들 보고 네가 마무리 지어라. 그죠? 요새 슈퍼컴퓨터 돌려보니까 값이 틀렸다 그랬죠? 몇백짜리 들어가서는. 옛날엔 그게 굉장히 소일거리가 없을 때 거의 대단한 취미 활동 중 하나지만 지금은 그런 거 해가지고 알아주지도 않아요. 그죠? 마찬가지 이것도 누가 해본 거예요. 그죠? 10의 2분의 1성, 10의 4분의 하다 보니까 우측에 있는 값이 1점 얼마인데 자꾸 해보니까 패턴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10의 얼마만 귀찮으니까 막 그냥 2라 하자. 2는 엄밀히 말하면은 이 값은 얼마죠? 하면은 2. 대충 71 뭐 얼마 이런 값이에요. 파이가 3.14인 듯이. 알겠죠? 그 말은 그 사람이 자꾸 하다 보니까 10에 2. 얼마 성 될 때 그런 관계를 찾아낸 거예요. 우리는 이제 어쨌거나 저 왼편 관계를 쓰겠어요. 자, 어떻게 하면 저 왼편을 이용해서 만들 것이냐 할 때 제가 제일 중요한 부분을 얘기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요 모양하고 요 모양은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2가 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있는 모양하고 여기 똑같아야 돼요. 자, 그럼 지금은 이제 우리가 똑같은 바로 2인데 지금 우리가 바로 2로 할 수 있나요? 못해요. 왜냐하면은 저기는 밑에는 K인데 위에는 K만 있으면 좋은데 K 외에 또 다른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맞죠?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네 해서 우리가 이제 좀 조작을 가해야 되는 거예요. 조작을. 자, 그래서 어떻게 조작을 가하냐 하게 되면은 1 플러스 K분의 I니까 잘은 몰라도 I분의 K가 떼어줘야 되는 거예요. 아이디어 제가 빨간색 표시했습니다. 같은 형태가 나올 때 한해서 2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어쨌거나 K분의 I 하는 말은 I분의 K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아래 위로 등식이 성립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럼 등식이 성립하면 여기다가 뭐를 곱해줘야지 우리가 원하는 N이 될 수 있을까요? I도 곱해주고 이렇게 돼야 되나요? 맞나요? 그러면 식이 하나도 안 변했죠. 자,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K가 무한대 가는 경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할 수, 이게 바로 뭐가 되죠? 이거 다 해가지고 2가 되는 경우죠. 그래서 요 놈의 답은 2의 IN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각자 정리하세요. 중요한 것은 빨강색 부분이 같았을 때 비로소 우리가 2를 쓸 수 있어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냥 무한대 하니까 이 수 뿌리면 안 되는 거예요. K분의 I네. 그럼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I분의 K가 있어야 돼요. 꼭 여러분 실수하지 마세요. 시험 때는 내면은 어떤 학생들은 이거 책 제목 관리 책 보면 굉장히 설명이 어려워가지고 혼동을 하는데 기본 로직은 이거예요. 이쪽을 완전히 알아둬요. 이쪽을. 알겠죠? 이에 대한 정의부터 완전히 알아야 돼요. 아, 빨강색은 똑같아야 되는 것이구나. N일 때 N. 그죠? 꼭 무한대 갈 필요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항상 이거 두 개 포함해서 편하게 외우려면 이렇게 앞으로 편해요. 1 플러스 제로의 무한성은 2다. 이게 제일 편하죠.
이거 보세요. 무한대가 어떻게 돼요? 1 플러스 제로의 무한성. 영감은 어떻게 되죠? 1 플러스 제로의 무한성 되니까. 알겠죠? 항상 공식은 1 플러스 제로의 무한성 형태다. 그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해볼까요? 이제 원금이 P라고 가정했을 때, 그죠? 무한히 복리했다. 여기 뭐가 와야 돼요? 원래는 1년 할 때는 이거였죠. P의 1 더하기 I의 N승이었잖아요. 얘가 어떻게 변해야 돼, P에? 컨티뉴어스 컴파운딩 하게 되면은 여기 어떻게 돼야 돼요? P 곱하기 뭐가 돼야 돼요? 방금 설명했잖아요. P의 2의 IN. 이게 답이에요. 알겠죠? 그죠?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재무관리 책에서 이제 보게 되는 연속 무한 복리일 때 값이 저게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다시 얘기하면 1년 할 때는 P의 1 더하기 I의 1승이었잖아요. 그럼 N은 어떻게 돼요? P의 1 더하기 I의 N승. 요 파트가 완전히 뭐로 바뀌어버렸어요? 지수의 이 IN승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저게 제일 핵심입니다. 알겠죠? 그죠? 그럼 자, 여러분 시험 문제에 continuous compound 연속 복리 하면은 바로 E의 IN승 저 공식을 이용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파트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이걸 가지고 우리 문제를 한번 한 시간 2분만 더 드릴게요. 여러분 2분 정리한 다음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거 잘 정리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한번 해볼게요. 우리 이때도 이것도 할 수 있겠죠? 이때 뭐 할 수 있죠? 1 플러스 i의 실질 이자를 한번 해봅시다. 자, i의 effective. 그죠? 요거는 뭐가 되느냐 하면 2에 뭐가 돼야 될 것 같아요? 1년으로 봤을 때. 그죠? 1년으로 복리했을 때 한 번 주어지는 거잖아요. i승이. 이제 알겠죠? 그죠? 1년이니까. 잘 이거 기억해야 돼요. 1년에 주는 돈이 실질 이자율이 보통 effective 요거잖아요. 그럼 얘를 1년 한다면 n이 1이 돼야 되는 경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i의 effective. 이는 2i승 마이너스 1. 그럼 제가 왜 이걸 적었겠어요? 문제를 이렇게 3개를 줄 수 있죠. 다음과 같은 옵션이 있다. 하나는 한 분기에 한 번씩 해가지고 1년 4번 하는 거하고 또 하나는 아까 전에 문제 푼 것처럼 월 한 번씩 해가지고 12번 하는 경우 있고 또 하나 뭐 있겠습니까? 1년에 무한히 연속적으로 하는 경우 이 셋 중에서 어느 옵션이 제일 좋으냐 할 때 여러분들이 요구하고 아까 전에 뭐 있었죠? 우리 아까 공방이 뭐 있습니까? 요거 있죠? 1 더하기 i분의 k의 k승. 그냥 고이용하는 경우죠. 알겠죠? 그래서 3가지 이제 요걸 엮어서 제가 내는 거는 한 문제에 대가 3가지 옵션 줄 수 있는 경우죠. 하나는 연속 복리다. 그때는 요걸로 모든 기준은 뭘로 해야 되지?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죠? 그죠? 어떤 문제 주어지든지 간에 여러분 제가 다시 이제 설명할게요. 여러분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이제 어떤 문제냐면 여러분들이 예제 4번 있죠. 여기에다가 예제 4번까지 결합시켜서 제가 문제 낸다. 예제 4번. 4번 다시 한번 봅시다. 하면은 monthly 월별로 컴파운드 이자 얼마? 12% 맞죠? 또 하나 옵션 뭐 있죠? 하면은 quarterly 분기별로 복리인데 12.2%. 그다음 뭐 하나 주겠습니까? 이거 주는 경우죠. 맞죠? 그죠? 1년에 무한히 복리. 그죠? 그럴 때.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이 요 3가지를 푼다 생각하면 돼요. 이제 이해됐죠? 자, 우리 이제 여기에 대한 문제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슬라이드 5에 있어요. 자, 슬라이드 5 한번 봅시다. 자, 슬라이드 5의 문제 역시 인베스트먼트 투자 문제예요. 거의 뭐 재무관리 문제가 굉장히 많네요. 그죠? 자, 봅시다. 자, honest savings account 저축 계좌예요. 저축 계좌. 그죠? 자, 저축 계좌에서 보니까 뉴욕 피기뱅크가 뉴욕 피기은행이 6% 그죠? 여기 보면 compounded continuously 나와 있죠? compounded continuously 그죠? 연속 복리로 그죠? 연속 복리로 6%를 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은행이 effective annual rate of interest 그죠? 실질 이자율을 계산하려고 한다. 뭐 하기 위해서요? 광고에 쓰려고. 자, 우리는 연속 복리지만은 실질 이자율 이 정도 됩니다. 뜻이 아까 뭐였죠? 똑같은 금액을 제공하는 1년 단위의 이자율을 찾아라는 하는 문제예요. 그죠?
자, 우리가 우리 김영균 학생 문제 풀었나요? 우리 김영균 학생이 한번 해보죠. 우리가 이유정 학생까지 나왔으니까 김형균 학생의 그 문제 한번 잘 읽어보고 한번 저 손으로 먼저 한번 풀어보고 한번 풀어보세요. 자, 이런 문제가 나왔다.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요 내용 앞으로 미분할 때 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알겠죠? 미분할 때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미분할 때 엄청 많이 쓸 것이니까 이제 중간 시험 치고 나서도 계속해서 본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우리 김영균 학생이 모르면 또 옆으로 넘겨도 관계없어요. 김영균 학생 9번 문제. 자, 9번 문제가 연속 복리일 때 6%를 하는 것은 1년에 딱 한 번 주는 걸 하면은 몇 퍼센트라 해야 되나 이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죠? 그럼 이제 우리 문제 풀기 전에 값이 6%보다 더 크게 나와야 돼요? 더 적게 나와야 되겠어요? 우리 김영균 학생의 인사이트를 한번 봅시다. 인투이션 얼마나 직관력이 있는지. 자, 무한히 계속해서 복리 주는 게 6%예요. 1년에 딱 원타임 준다 그러면 6%보다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그렇죠. 이제 접근은 제대로 할 수 있게 커야 돼요. 당연히 맞죠. 그렇죠? 한 번 주는 것이니까. 자, 한번 나와서 한번 해볼까요? 저기 왼쪽을 지우고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수업 때는 안다로 제가 이렇게 문제 낼 수도 있어요. 매달 그죠? 매달 100만 원씩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그죠? 그럴 때 10년 뒤에 내가 수령해야 되는 총 금액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죠. 그죠? 아이디어 똑같아요. 매달 한다 하면 어떻게 접근하면 되겠어요? 첫 달에 넣은 것은 10년 내내 갈 것이고 맞죠? 그죠? 두 번째 달에 넣은 건 뭐예요? 10년보다 한 달 적게 갈 것이고 그거 다 하면 뭐가 돼요? 여러분 고등학교 열심히 하면 등비 수혈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죠? 이제는 어떤 문제 또 이렇게 물을 수도 있어요. 앞으로 내가 10년 뒤에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서 내가 3천만 원을 모으려고 한다. 그죠? 매달 얼마 집어넣어야 되는지 할 수 있죠? 그거는 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매달 넣는 돈이 첫 번째 것은 또 10년 가는 거예요. 두 번째 달은 어떻게 가죠? 10년에서 한 달 적게 가는 거예요. 그것도 다 하면 규칙 나오겠죠? 네,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현재과 미래가 할 수 있으면 나머지는 잘게 쪼개졌다 하는 거 외에는 아이디어 똑같아요. 자, 한번 여러분 각자 한번 해보세요. 네. 우리 경영학에서도 수학이 제일 센 데가 사실은 재무관리예요. 그죠? 재무관리 수학이 세죠. 왜냐하면 옵션들 비교하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때 갈 때 이런 예들을 잘 알아뒀다가 열심히 쓰면 돼요. 그죠? 예. 자, 항상 우리가 어떤 거 비교할 때는 뭘로 해야 돼 하면 effective rate. 그죠? I effective rate. 실질 이자를 비교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조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는 무한 복리고, 그죠? 하나는 월 복리고, 하나는 분기별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도 유일한 건 뭐예요? 그놈들을 그냥 1년에 한 번 준다 가정하면 얼마 되느냐? 그럼 비교 제일 쉽지 않습니까? 맞죠? 그죠? 1년에 한 번 한다 할 경우에. 여러분 이제 실제 시험 칠 때는 우리 좀 하는 학생처럼 처음부터 다시 유도할 필요 없어요. 알겠죠? 그죠? 내가 공식 잊어버렸다. 저렇게 유도해야 되는 거죠. 내가 안다. 바로 쓰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내가 다시 처음부터 유도해야 될 걸 고민할 필요 없어요. 왜? 우리가 결국 시간 싸움이에요. 그죠? 75만에 누가 문제 더 많이 푸는 것이냐.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딱 보고 내가 정말 공식 기억이 안 난다. 그럼 저를 순서에 접근해야 되는 거죠. 맞죠? 근데 뭐 이 공식 내가 바로 기억이 나네? 바로 할 수 있는 경우가 더 빠르죠. 맞죠? 그죠? 잘했어요. 우리 학생은 계산하죠. 우리 학생 여기서 바로 하면 되죠. 맞죠? 그죠? 유도할 필요 없죠. 다시 다 해놨기 때문에. 근데 이왕이면 계산기 두드려서 정말 값을 적어야 돼요. 계산기 없나요? 네. 오케이. 그럼 할 수 없습니다. 다음 우리 옆에 학생은 편안히 박종상 학생. 그냥 계산기로 저 답만 찾으면 돼요. 계산기 있나요?
오늘은 핸드폰 쓸 수밖에 없죠. 핸드폰. 예. 핸드폰에 가방 찾아보자. 얼마 나오는지. effective rate of interest가 얼마인지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학생이 아주 잘했어요. 원리는 아주 잘했네요. 나중에 여러분 할 때 이런 원리예요. 그죠? 그렇죠. 지금은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 한번 찾아보죠. 2에 0.063 빼기 1. 이제 우리가 약속은 소수 아래 셋째에서 반올림하는 걸 합시다. 알겠죠? 예.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은 소수 아래 셋째에서 반올림한다. 자, 우리 학생이 김민경 학생이 좀 더 많아야 된다 얘기했어요. 그죠? 얼마나 많은지 한번 봅시다. 셋째 반올림 해보죠. 아이고, 하나 좀 더 해야 되겠다. 미안합니다. 그죠? 둘이 똑같아져 버리네. 그죠? 하나만 좀 더 하죠. 예. 지금 왜냐면 우리 김민경 학생을 우리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좀 더 커야 되는데, 여기서 반응은 똑같이 나와버리네. 그죠? 하나만 한 단계 더 나오죠. 좋아요. 6.2% 잘했어요. 좋습니다. 한번 봅시다. 이제 이런 말 됐죠? 자, 1년에 한 번 준다면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모르면은 어떤 사람 협상할 때 굉장히 중요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야, 6%로 무한 복리 해줄게. 여러분 정말 안다 그러면 이것은 1년으로 따지면 한 번 할 때는 6.2하고 똑같은 걸 항상 기억해 둬야 되는 경우죠. 맞죠? 그죠? 그래서 내가 6.2가 1년에 한 번인데 만약 이 값보다 더 적게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뒤를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경우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1년 한 번 할 때 실질 이자 요걸 알기 때문에 갖고 비교할 수 있죠. 우리 마지막 문제 한번 봅시다. 그 다음 문제. 요건 한번 시간 될지 모르겠지만 요것만 하면 끝이 나는데 문제 굉장히 길어요. 예제 10번 Real Estate Sales Decision. 자, 부동산 매매에 대한 이제 결정인데 우리 옆에 이 학생 이름표 없나요? 그럼 이름표 없으니까 좀 넘어가서 이제 푸는 걸로 하고 우리 박주현 학생 이 문제 상황을 한번 설명해 봐요. 우리 박주현 학생 영어 실력을 한번 봅시다. 이게 뭘 말하는 문제인지. 자, 이거 좀 한번 읽어보고 한국말로 상황을 한번 설명해 줘. 이게 어떤 상황인지. 좀 크게 얘기할까요? 어떤 자산이 있는데 이거를 현재 수만감에 팔거나 아니면은 5년 동안 가진 후에 팔 수 있는 건데 그 5년 후에는 살려면은 심한가를 디벨로핑 코스트를 내야 하고 그 후에 3만가를 다시 팔 수 있다 그런 문제인데 여기에 그 코스트가 상당히 돼서 그 끝에 일괄적으로 다 내야 되는 거고 이 금액을 해볼 수 있는데 연 이자율가 12%를 늘릴 수 있대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현재 이 빚을 줘야 되는데 이걸 할인율이 10%라고 명시돼 있어요. 그럼 이제 옆에 우리 이승준 학생이 좀 썸을 해가지고 문제가 요구하는 게 뭔지 한번 다시 얘기해 줘요. 자, 우리 리얼 이스테이트는 쉽게 부동산 가정합시다. 편하게. 오케이. 부동산 가정하고. 자, 우리 이승준 학생이 지금 옆에 박주현에서 열심히 얘기를 했는데 그걸 한번 썸을 해가지고 도대체 어떤 안을 갖다가 내가 택해야 되는 어떤 문제인지 한번 다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가 문제에서도 서로 공감해야 돼요. 그죠? 예. 본 것 중에 제일 긴 문제예요. 예. 이제 우리 학생은 이름표 없는 이 학생은 이제 푸는 거 좀 생각하면 있으면 돼요. 그죠? 네. 우리 학생 푸는 걸로. 자, 우리 이승준 학생이 나 자리가 파악이 안 나면 옆에 유경은 학생도 설명하면 돼요. 유경은 학생이 지금 문제가 뭘 말하는지 우리 문제를 좀 알아야 이제 풀지 않겠어요. 그죠? 자, 유경은 학생이 한번 얘기하죠. 이게 뭐 어떤 문제인지. 그죠? 우리 이승준 학생 패스합니까? 아니면 본인 한번 해볼래요? 예, 한다면 좋아요. 예. 하나는 오케이. 부동산 당장 지금 팔 건지. 맞아. 그다음 옵션이고 또 하나. 예. 말 되네요. 어디서 돈을 좀 끌어와가지고 좀 개조해가지고 좀 비싸게 팔 건지 그거 말하는 거네. 그죠? 그럼 당연히 이제 우리가 투자안을 이제 비교해야 되니까 늘 하듯이 당장 현가로 할인해서 하는 게 항상 현재가로 보는 게 제일 편하다 그랬죠. 왜?
시점 다르잖아. 하나는 지금 말대로 바로 파는 거. 바로 내 돈 받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럼 풀 필요 없이 바로 답이 나오네요. 두 번째 뭐죠? 돈을 좀 빌려가지고 조금 더 개발해가지고 그 다음에 언제 팔아요? 그래서 3년 뒤에. 3년 뒤에 파나요? 벌써 표정이 별로 안 좋아요. 3년 뒤에는 뭘 하는 거예요? 그렇죠. 빌려가 3년 뒤에 빌려가지고 언제 팔아요? 우리 지금 이승윤 학생은 지금 박준 학생 혼신 힘을 다한 걸 같으면 완전 문제 다 흩뜨려 버렸어요. 그죠? 지금 박준 학생이 좀 잘 안 들리게 얘기했죠. 제가 뜻은 3년 뒤에 돈을 빌려가 5년 뒤에 좀 멋있게 꾸며서 팔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발생 시점이 다를 때 어떻게 문제 풀죠? 현재 가치 환산하는 경우죠.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우리 이제 여학생이 나와서 한번 그거 풀어봅시다. 옵션 1을 할 필요 없어요. 옵션이 벌써 답이 나왔죠. 바로 판다. 얼마입니까? 그거는 10만 불 내 받는 거죠. 자, 우리 학생이 하는 거는 옵션 2에 대해서만 현재 가치 계산하면 돼요. 맞죠? 그죠? 자, 미래 5년 뒤에 나타납니다. 그 돈을 현재 가치로 할인해요. 근데 그 돈에 내 돈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죠? 남의 돈을 빌렸잖아요. 그죠? 그것까지 고려해가지고. 우리 여학생이 오늘 안 하겠다 하면은 저 옆에 유경은 학생이 해도 관계없어요. 오늘 안 하고 내일 다음 월요일에 하겠다 이 말이잖아요. 좋아요. 우리 유경연 학생이 한번 나와서 한번 해보죠. 이제 시간이 딱 거의 요거만 끝이 나면 딱 시간이 적당하겠네. 그죠? 자, 이게 굉장히 좋은 문제예요. 여러분들 문제를 이 문제 낼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죠? 이거 어떤 문제를 내야 될 것이냐. 그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수업 때 했는 그 범위는 절대 안 벗어나요. 알겠죠? 수업 때 했는 문제를 조금 응용한다든지 또는 서로 혼합한다든지 그런 문제이지 완전히 배우지 않은 문제 내진 않아요. 알겠죠? 자, 우리 유경연 학생이 첫 번째 옵션 얘기 됐어요. 두 번째 옵션에 대해 가지고 현재가를 할인했더니 얼마다 하는 거면 여기다가 한번 식을 한번 적어보죠. 우리 오른쪽 지우고 적읍시다. 먼저 풀어본 다음에 괜찮아요. 먼저 풀어보. 서두를 거 없어요. 한 1, 2번 풀어보고 선생님 여기다 좀 지어 놓을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제일 중요한 내용 요 내용입니다. 알겠죠? PE의 IN이 어떻게 나왔는지 도출했어요. 1% 제로의 무한성이라고 절대 잊어버리지 마세요. 자, 부동산 개발업자가 그죠? 부동산 개발업자가 바로 팔 수 있는 그런 부동산을 갖고 있는 거 쉽게 말하면 그죠? 바로 팔면은 10만 불. Alternatively 또 다른 대안이 주어져 있어요. 또 다른 대안은 뭐냐면 그 부동산이 5년 뒤에 팔릴 수가 있는 5년 동안에 갖고 있을 수 있는 거 쉽게 말하면 갖고 있는데 이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10만 불이 드는데 그걸 해놓으면 10만 불 드는 대신 내가 멋있게 해가지고 30만 불에 팔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개발 비용 럼섬으로 한꺼번에 돈이 들어가는 언제 들어가냐면은 지금 들어가는 게 아니라 at the end of 3 years. 그죠? 3년 뒤에 그 돈이 들어가가지고 근데 그 돈은 내가 없기 때문에 은행에서 빌려야 돼요. 비싸게 빌립니다. 12%로 빌려야 돼요. 그죠? 12% 빌려가지고 그 다음 이제 뭐랍니까? 해서 이제 우리가 디스카운트 레이트는 왜 주어져 있죠? 5년 뒤에 팔았는 걸 다시 현가를 환산하기 위해서 그때 주어지는 돈은 10%예요. 원래 여러분 그렇죠. 빌리면 좀 더 비싸야 되지 않습니까? 빌리는 돈은 12%. 그죠? 내가 그 뒤에 할인에 들어오는 돈은 10%. 그럴 때 문제 나와 있는 세컨드 얼터너티브의 프레젠트 밸류, 현재 가치를 구하라. 보통 이렇게 문제를 풀어요. 개발 시점이나 다 다를 때는 투자 기간이 다르다, 투자 시점 다르다. 어떻게 풀어요? 현재가를 환산해서 풀게 돼 있어요. 자, 나와서 한번 해봅시다. 자, 여러분 이런 문제가 시험에 주어졌다면 여러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제 문제 낼 게 막 엄청 많아요. 생각나는 문제 굉장히 많아요. 그죠? 보조금 주는 문제, 그죠? 텍스를 더 물리는 문제, 그죠? 마켓의 시장 균형 가격을 구하는 문제 많습니다. 그죠? 벌써 복리에 대한 문제, 범위는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매일 복습 안 한다 그러면 아마 당황할 거예요. 매일 복습하고 또 우리 강원이 와서 열심히 올려놓은 것도 보면서 거기에 대한 피드백도 주고 했어요. 한번 설명해 보죠. 하면 우리 옆에 우리 김재현 학생 설명을 잘 들어야 돼요. 바로 본인이 답을 해야 돼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설명하세요.
김정생 맞아요? 표정이 밝은 것 같아. 맞는데. 좋아요. 우리 김정생 나왔어요. 답을 한번 계산해 볼까요? 그래야지 이게 10만보다 더 큰지 지금 우리 키는 그거죠. 맞죠? 바로 팔면 10만 불인데 이거 계산이 얼마인지 계산기 혹시 있나요? 김진환 학생 계산기 있나요? 없으면 뒤에 우리 뒤에 학생 계산기. 자, 이렇게 돌아서 우리 앞에 홍보라 학생 계산기 있으면 답 한번 적어보죠. 이게 10만보다 적다면 어떻게 돼요? 바로 팔아야죠. 10만보다 더 많네 어떻게 돼요? 홀드 했다가 파는 거죠. 자, 이 답이 굉장히 중요해요. 열심히 해놓고 나서 계산 틀려버리면 이제 점수가 부분 점수 나와요. 식은 잘 한 것 같아요. 30만 원 받았는데 맞죠, 그죠? 요때 돈을 언제 빌렸죠? 3년 뒤에 빌렸으니까 2년 동안 이자 줘야죠. 맞죠? 그리고 이 돈을 전부 다 현재 옵션 1하고 비교하기 위해가 5년 할인에 들어오는 거죠. 그죠? 아주 잘 풀었어요. 모델링. 여러분들은 모델링 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저런 계산은 밑에 사람이 다 하게 돼요. 여러분 나면 이제 회사 가면 고급 관리자. 얼마 나왔죠? 이거 뭐 점이 2개나 있어, 이렇게. 반점하고 뭘 해야 돼요? 요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우리 학생이 갑자기 108.388점 이렇게 혼동을 시켜요. 얼마입니까? 10만 8,388. 좀 더 받네요. 그 어떤 옵션 택의 답이 뭐예요? 기다렸다 팔아라. 그죠? 기다렸다 남돈 빌려서 팔아라. 뭔가 현실에 맞는 얘기네. 그죠? 현실에 이렇게 다 되지 않습니까? 최대한 많이 빌렸다가 파는 거죠. 그죠?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는 걸로 그래 할게요. 오늘 좀 일찍 끝내드릴게요.